네, 안녕하세요. 지금 홀란드가 우리한테 무기 막 사들이고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폴란드에 뭔가 이런 동지적 관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무기를 많이 사가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고 또 겪어온 운명이 기구한 게 우리랑 좀 비슷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몸살 겪고 있는 게 우리랑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폴란드 처량한 나라 아닙니다. 조지 프리드만은 폴란드가 앞으로 유럽의 맹주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조지 프리드만이 저한테 용기를 줬고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잘 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70년 전에. 이 멘탈이 지배하거든요. 멘탈이, 정신이. 그래서 유럽의 맹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폴란드가. 그리고 또한 한국이 거기에 너무 깊게 관계를 했다 그럴까, 너무 좋게 관계를 해서 한국도 이제 절반쯤 거의 뭐 유럽 국가 됐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유럽이 개판이죠. 이게 서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특히 독일이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거는 이제 노르트 스트림 그 지도죠. 그 흰 부끄레한 게 회색이 이제 땅이죠. 그래서 가만히 영어로 쓰여 있지만 폴란드, 뭐 독일, 뭐 덴마크 이런 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른홈이라는 그 섬이, 그 폭발이 일어난 그 섬이 그 근처에서 다 일어났는데 그게 덴마크의 섬이고요. 예, 그 근처에서 노르트 스트림 1 또 노르트 스트림 2, 노르트 스트림 1은 이제 파란색이고요. 노르트 스트림 2는 노란색인데 각각 세 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작살이 난 거죠. 결국 이거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러시아 에너지가 누가 했던 간에 결국 러시아 에너지가 차단된 거예요. 이걸로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에너지 다시 연결하자 이런 소리가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말고는 육로밖에 없는데 육로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밟아버리고서 연결한다. 이거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유럽이 이제 완전히 서유럽이 러시아의 석유가스 체계로부터 좀 독립성을 획득하게 되죠. 몸살은 한 2, 3년 갑니다. 올해가 제일 몸살이 심할 거고 내년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독일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IMF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독일 함부르크 항구를 이제 중국에 매각을 하고, 그리고 바로 쪼르륵 달려가지고 숄츠가 베이징에 시진핑 황제 폐하를 아련하러 갔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대로 그 공항에 비행기를 파킹하려면 중국의 그 관례를 따라가지고 그 모든 그 비행사 조종사하고 또 스튜어드들이 거기서 이제 그 격리 조치를 며칠 동안 받고 그리고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이러니까 그 이제 국빈들만 내리고 비행기를 인천공항으로 보내서 인천공항에 발레 파킹을 했습니다. 그때 발레 파킹 운전기사는 독일 대통령입니다. 독일 대통령이 그래서 그냥 빈 비행기만 보내기에 좀 껄끄러우니까 와서 뭐 한국에 와서 회담도 하고 그랬죠. 쭉정희 대통령이죠. 독일에서는 수상이 실권자고. 이 숄츠가 그때 시진핑을 만나서 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은 We do not believe in decoupling China, the idea of decoupling China. 즉 다시 말하면 China decoupling, 중국 떼어내기, 중국 멀리하기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우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독일인은 China decoupling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참 충성스럽네요. 유럽이 이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자, 유럽 어떻게 망가졌나 하나 더 보죠. 네, 영국을 보죠. 이게 수상 직무가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상황이 이제 그 달러가 킹 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이제 그 저거를 쓰니까 고금리 정책인데 사실 이게 고금리도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저금리였던 거예요. 보통 금리가 다시 말하자면 모니터리 폴리시라 그러죠. 금리를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조절하는 정부의 그 금융 정책이라는 것이 금리의 폭이 보통 한 1%대에서 한 4%대까지 왔다 갔다 해요. 역사상 보면. 지금 뭐 4% 좀 넘었는데 무슨 특히 고금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 2008년도, 2007년, 2008년에
그 GFC 세계 그러니까 이 그 세계 금융공항에서 이후로 그 양적 팽창이 워낙이 그동안 오래 계속돼서 우리가 그걸 고금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2008년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뭐 4% 정도, 지금 미국 4%가 있는데 그건 정상적 금리의 범주에 들어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의 기조가 됐기 때문에 거기 안 따라가면 어느 정도 뭐 4%까지는 한꺼번에 안 올라간다라 그래도 우리처럼 한 3%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미국 쪽으로 달러가 회귀가 되겠죠. 네,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그 미국의 달러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거는 이제 금리를 같이 높여주면은 대충 따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크라 전쟁에 의한 불안 심리입니다. 이 불안 심리가 얼마나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가를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2008 GFC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세계 금융공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공황의 범인은 클린턴이죠. 클린턴 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서프라임 그러니까 모기지 질권 그러니까 담보를 다시 은행이 장기 주택 대출 융자를 하면서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한 질권, 담보권을 다시 다른 은행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로 다시 돈을 일선은행이 뽑아서 주로 세이빙스 뱅크예요. 그 장기 주택 할부 대출 전담하는 은행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주택 대출을 하는, 그러니까 깡통으로 돌리는 거죠. 그거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 게 클린턴 때예요, 그게.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그 짓을 한 거죠, 클린턴 때. 그게 쌓여서 10년 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그 세계 금융공황으로 터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범인은 미국인데 그럼 미국 달러가 폭락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 달러 가격 엄청 올라갔어요. 어차피 전 세계가 다 망가지는 판이니까 달러가 최고 자산이다 이거야. 범인한테 몰리더라고, 돈이 범인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경제 해설할 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무슨 유튜브에 말하자면 매일경제 쪽 그다음에 무슨 한국경제 쪽 이런 해설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이 잡히면서 급격하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달러의 가치가 그러니까 환율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거 환율이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면요. 원래 우리 1,190원, 1,200원이 정상입니다. 우리도 올라갔으니까 같이. 그래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2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한 120원 빠졌어요. 앞으로 한 100원 더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 경제가 내년 중반기 넘어서서 기력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뚫어내고 저는 내년 1, 4분기 말쯤이면은 그렇게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 같은데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가져오는 충격을 한국이 워낙에 체질이 강해서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커버할 거다, 그 충격을. 그러면은 내년 1, 4분기 말, 내년 2, 4분기 말이면은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 1,000원대 가야 돼요, 환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 믿고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전 그런 투자를 권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다시 말하자면은 이 영국이 그때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닥이 잡힌 거. 우크라이나 전쟁, 저 러시아가 패배하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가 핵무기 못 써. 이 그림이 잡힌 게 이게 불과 한 달 정도도 들똥말똥해요. 푸틴이 나 핵 깔 거야, 나 핵 깔 거야 하고 협박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딱 판세를 보니까 제 핵 못 가. 그 다음에 이 전쟁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거야. 이게 딱 이제 굳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달러 가치가 정상화되죠. 환율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절대로 먼저 양적 팽창을 한다든지 먼저 이자율을 낮추면 안 돼요. 그거 한다 그러다 파운드 작살났죠.
애들 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그 인기만 생각한 거예요. 뭐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럽이 얼마나 개판이냐. 제가 오늘 유럽이 이게 폴란드가 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이 서유럽이 개판 났다 그 소리예요. 자, 독일 개판 난 거죠. 영국 개판 난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 개판 난 거 보세요. 이 프랑스 마크롱 하는 짓이 뭐냐면 이탈리아는 죽어도 돼. 프랑스가 중요해 이 짓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난민들이 오는데 배를 타고 그 난민을 이탈리아가 받아주면 이탈리아가 받은 난민 중에 상당수를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다시 받아주겠다. 다시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탈리아가 올해 얼마 받았냐? 9만 명 받았습니다. 그 프랑스는 올해 3,500명을 받기로 돼 있는데 프랑스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생트집은 뭐야? 우리랑 상의 없이 배를 프랑스로 보냈다는 거야. 배가 프랑스로 갔든 안 갔든 프랑스 코타는 일단 채우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나가서 저 이탈리아 저 우파 또라이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저런 비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들도 전부 난민을 받지 마세요 하고 마크롱이 나서서 선동 중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경 검문을 강화하고 있어요. 너 죽든지 말든지 우린 이제 안 받아 이 소리 아니야. 안 받는다고 조치하면 너 피도 눈물도 없는 우파 파시스트들 이러고서 프레이밍 짜서 공격하고. 이게 나 이거 보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악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랄하다. 아니 자기 쿼터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악랄한 거예요. 무지하게 악랄한 거예요. 조치가. 그래서 프랑스가 이런 용렬하고 악랄한 짓을 하는 아주 꼬장을 부리는 거죠. 말하자면 꼬장을 부리는 거, 행패를 하는 거, 패악질을 하는 거죠. 마크롱이라 읽고 프랑스 꼬장이라고 마크롱이라 쓰고 프랑스 꼬장이라고 프렌치 꼬장. 뭐 꼬장 하니까 프랑스 말 같이 들리죠. 프렌치 꼬장이라고 프랑세스 꼬장이라고 꼬장 프랑세스라고 읽습니다. 불어 발음으로. 하여간에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독일 개판. 영국은 저렇게 영국의 정부라는 게 있냐 이 정도 소리가 나와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개판. 저렇게 그 서유럽을 이끄는 3개의 나라가 다 개판 난 거예요. 정치 리더십이 개판인 거예요. 예. 뭐 좋든 싫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도면 굉장히 좋은 정치 리더십입니다 지금. 예. 수입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복제해서. 예. 우리 거 뺏어가지 말고. 자, 제가 이제 가끔 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케빈 로드.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을 했는데 수상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을 했고요. 외무장관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외교관이었고요. 학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책을 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중국과의 전쟁, 피할 수 있다. Avoidable War라는 책입니다. 온건한 사람인데 워낙 깊이가 있어서 조금씩 제 입맛에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이 사람 주장을 듣다 보면 그러나 워낙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 배울 점이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거를 제가 이게 어디 아시안 소사이어티라는 데서 했는데요. 아시안 소사이어티라는 데서 한 걸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긴 그 대담입니다. 1시간 20분짜리인데 한 세 토막을 잠깐 한 30초, 1분 혹은 1분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처음은 굉장히 짧아요. 결국 뭐냐면은 영국의 정부라는 게 존재합니까? 직접 들어보세요. For my sins, I've been a fair bit of time in Europe in the last month, talking to our friends in Berlin and Paris and Brussels and London, if you can find a government in London. 예, 뭐 유럽 가서 다 정부 인사들 다 두루 만났는데 뭐 파리, 뭐 베를린, 브뤼셀에서 영국, 런던에서도 만났는데 말하고 보니까 런던에서 만난 사람들을 정부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영국에 정부라는 거 존재합니까? 그런 어감이에요. 숨겨져 있어서 영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의역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냐. 유럽에 지금 중국에 대한 입장이 종래의 입장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새로운 화두, 새로운 고민이 이제야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통탄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That all on this central question of where they stand in terms of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pan-European China strategies. And it is an interesting voyage of discovery because the ultimate question is one school of European thought which goes into this line of thinking: China, future, economic market opportunity, Volkswagen, BMW, BASF, Siemens Plu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Money, money, money. I've got love in my tummy. 2, China equals strategic problem for US-led Western alliance. Okay, Uncle Sam, your problem with your Asian allies, goodbye. Money, money, money. I've got love in my tummy with the China market. And thirdly, human rights problems in Tibet. We'll have a seminar on that at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Problem solved in all 3. 네, 이 노란 글씨가 유럽의 종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지. 결국 폭스바겐, BMW, 그다음에 BASF, BASF, 세계적 화학 회사죠. 지멘스 이런 데들이 핵심 부품들을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서 거기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이게 지금 게임이. 그래서 이게 이제 돈 땡큐 돈이 최고지. 미국이 이끄는 서방의 동맹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고. 어이 엉클 샘 씨, 우리 관심 없거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역시 돈이 최고야. 중국이 티벳과 신장에서 인권이 심각해, 인권 침해가. 그러면 그건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에서 세미나 한번 근사하게 딱 열어. 세미나 끝났나? 문제 해결 끝. 이런 관점으로 유럽이 중국을 대해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랄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나? Then there's an emerging view, however, in a number of European capitals that in fact what you've seen in fact with the emergence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s a precursor of a much more aggressive global geopolitical reality, that China may actively be contemplating to do the same, that this would result in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system, and furthermore, at a deeper level of national economic self-interest, asking themselves this question: is the China economic miracle permanent, or is Chinese growth beginning to peak? And within that, again, they ask this question. Let's just say there is a shootout at the OK Corral over Taiwan. Then under those circumstances, should we in Europe commit the same mistake as we've done with the Russians on gas, where we became chronically dependent to a country which then became the subject of US-led sanctions, in which case sanctions imposed against China's invasion of Taiwan would therefore fundamentally close the European market anyway under those circumstances. They're the 2 schools of thought, and they're all contending for preeminence. What's China's view of Europe? China's view of Europe, in my view, is they still see it as one huge wobbling bowl of marshmallow, and they don't quite know where it's going to settle. And you're about to see the mother of all Chinese charm offences in Europe now that the 20th Party Congress. 여기 아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중국은 유럽을 a big bowl of wobbling 그게 뭐죠? 마시멜로우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순두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무 줏대도 없고 아무 원칙도 없고 그냥 다 흐물흐물 해갖고 이렇게 툭 치면은 중국 입맛대로 저쪽으로 후루룩 가고 이렇게 툭 치면 중국 입맛대로 후루룩 가고 그런 존재로 유럽을 보고 있다. 그게 유럽의 실제 모습 아니냐. 그 유럽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제대로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유럽에 뭘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내 앞단돌이 하고 내가 자주국방하지 않으면 나 도와줄 유럽 국가는 없다. 미국과 손잡고 내가 자주국방하는 거 외에는 대한민국 전략이랑 똑같은 거죠. 미국 해구산, 미국 한미동맹 가져가면서 자주국방한다. 이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 길 외에는 폴란드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막 우리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감개무량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K2 흑표전차, 뭐 FA-50, 그 다음에 K239 천무, 그 다연장 로켓 미사일 발사 시스템 뭐 이걸 좀 한 번씩 한 30초씩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하죠. 흥을 돋고 가면서. 네. 먼저 K2 흑표전차 한번 멋있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K2 Black Panther tanks. Poland's National Defense Minister Mariusz Błaszczak has announced plans to procure 180 K2 Black Panther tanks. These tanks will be produced. 네, 성능 좋고 가성비 갑이죠. 네. 저 뭐 수백 대씩 이제 해가지고 뭐 농담으로 폴란드가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청 노릇하겠다 이거죠. 그쪽 러시아 제압에 있어서 러시아가 말씀드리지만 푸틴이 이번에 작살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이 상당수가 아주 저질스러운 루소 나치에 물들어 있어요. 슬라브 제국의 뭐 환상 뭐 이런 거에 그 세뇌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등장하는 정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가진다고는 기대하기 좀 어렵고 서로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좀 가지는 나발리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것에 반대하는 매우 격렬하고 매우 저질스러운 루소 나치 그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중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FA-50 블락 20도 우리한테 왕창 사가죠. 이것도 아주 근사합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이제 블락 20 사가지고 가면 저게 이제 가격은 굉장히 싸고 또 운영 유지비도 작게 드는데 F-16CD하고 거의 뭐 비슷한 특히 이제 그 방어적 그 순찰이나 방어적 그 지킴이 역할 할 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